이제 쉬었다 왔으니까 시작할 건데 아까 사람 때문에 스타트업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네. 되게 뭔가 스타트업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아까는 우리가 좀 스타트업의 좀 어두운 얘기들 또 좀 음, 뭔가 좀 씁쓸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렇게 맞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게 도 오케이, 오케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이제 사람 때문에 스타트업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그러셨는데 음. 그게 뭐 왜 그래요? 사람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제 경험해온 스타트업에서는 네.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좀 구조적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보다는 음. 제가 선택하는 거에 되게 많은 지분을 차지했던 게 좀 수평적인 문화? 음.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것, 뭐 정치나 인사고과 음. 이런 것들의 스트레스를 좀 안 받는 환경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다 모두한테 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리스펙하는 거지. 존중한 분위기가 있죠. 보통 스타트업에서는. 음. 물론 이름만 스타트업인 곳도 많습니다. 많죠. 근데 이제 사적으로 좀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작은 조직에서 있다 보니까 뭐 다른 대기업으로 치면은 어떤 팀 단위, 본부 단위가 하나의 회사인 거잖아요. 음. 그래서 뭐 워크샵이나 뭐 아니면은 사적으로 이제 회사 직원들끼리 모여서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저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친해지죠. 그리고 약간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은 회사인 것 같은 동아리 맞아. 느낌이 나요. 뭐 체계가 그렇게 안 잡혀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잡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뭐 추억들이 쌓이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이게 네. 좋게 말하면 추억이고 그쵸. 좋게 말하면 추억이지. 근데 사람이 좋으면 맞아. 동료들이 맞아. 좋으면 그게 진짜 추억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렇죠. 저는 맞아요. 공과 사를 되게 잘 구분하는 편인데 이거 끝나면 그러니까. 저 인사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아니 칼 같아요. 아니 문자도 확인 안 해. 전화도 연락 안 안 받는단 하잖아요. 말이에요. 네. 그냥 이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니 그러니까 저 할 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제나토리님이 얘기해주신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게 사람 때문에 남아있는 건 너무 좋은데 그게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하게 진짜 되어야 되는 건 거죠. 동아리와 회사의 그 사이를 넘나드는 이유가 사람 한 명 한 명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으로 봤을 때의 좋았던 감정 혹은 나빴던 감정들이 공적인 분야로, 그러니까 내가 업무적인 분야로까지 침투해 오면 그때는 진짜 이게 정말 그 정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질도 또 그런 데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보통 특히 정치질이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스타트업에서 저는 정치질이 일어나는 것도 많이 보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엄청 막 격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대결 구도가 아니라서 약간 대기업은 어떤 팀이 잘 되고 있어. 어떤 저 팀에서 만든 서비스가 지금 잘 되고 있어. 이건데 뭐 저희 같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서비스를 다 같이 일궈 나가는 거라서 약간 다 같이 잘 되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약간 뭐 전우회?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정치가 많이 안 일어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연협 때나 평가할 때는 조금씩은 일어나긴 합니다. 네, 이거는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거라서. 근데 그거는 사람이 어딜 가나 모이면 뭐 있고, 어쩔 수 없죠. 네, 그쵸? 사람이 모이면 다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면 개발자분들의 어떤 그 직군 개발자 꼭 아니더라도 뭐 개발자, 마케터, 뭐 기획자 뭐 등등 이렇게 있을 때 그 중에서의 뭐라 그래야지 직군적인 특성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직군별로의 어떤 성향의 특성이라는 게 또 물론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전 정도 궁금한 뭐 게 있죠. 예. 그래서 개발자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정치라는 그런 게 좀 심하지 않은 편인 건지 다른 그거는 직군에 비해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완전 케바케. 아무래도 근데 뭐 개발자 쪽에서는 저는 따로 정치질이 일어났다? 그런 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금방 나가요. 그래요? 네. 금방 나가게 그렇구나. 되더라고. 왜냐면 저희는 결국에는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저희는 코드로 서로 얘기를 하니까 금방 나오죠. 맞아.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장점 중에 하나 얘기해드리면 업계 소식이나 약간 최신 트렌디한 기술들을 조금 더 대기업보다는 빨리 접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변화하기가 쉬우니까. 네. 대기업에서는 뭐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는 레거시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거를 뭔가 새로운 기술이 도입했을 때 이 정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끽해봐야 1에서 3년 정도인 거죠. 스타트업들이. 네. 뭐 더 오래 버틴 스타트업들도 있지만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프로젝트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분야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그 쉽게 더 빠르게 적용을 해볼 수 있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린하게. 네, 그쵸, 린하게. 그래서 거기서 정치가 일어날 수는 있죠. 왜냐면 저처럼 꼰대 개발자가 있는데 신입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이게 좋다는데요? 그러니까 수평적이다 보니까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이제 무서운 거지. 이거를 언제 또 공부하고, 왜냐면 좀 더 생각하는 게 다르기도 하고, 왜냐면 그분들은 맞아. 뭐 이거를 깊게 파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좋대. 뭐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저기서 쓰는 거 우리는 왜 안 돼? 약간 이런 걸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개발자적으로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게 정치라기보단 저는 그걸 정치라고 생각은 안 하고 서로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이거를 왜 안 써야 되는지를 네. 토론을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정치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는 얘기하다 약간 보니. 토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세미나 서로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개발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끼리라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래서 더 돈독해지는 것 의사결정 같은데. 구조도 되게 단순해서 빠른 편인 건 거잖아요. 그쵸? 엄청 빠르죠. 회의실이 있어요. 회사에 회의실이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프리해요. 그래서 그냥 뭐 큰 소리를 내거나 누구는 노래 부르고 있고 네, 누구는 옆에서 보드 타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회의 같은 경우도 회의실을 딱 예약해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의자만 딱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것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의사결정이 되게 빠른 게 좋죠.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개발자분들 많은 회사에서 아예 또 따로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직무를 따로 채용해가지고 뭔가 개발자분들의 어떤 밍글링이라던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더 재미있게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직무들도 생기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거는 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나? 이제 좀 더 큰 기업들, 네, 좀 더 큰 조금 기업들에서 더 큰 스타트업 아니면 사람이 되게 그렇구나. 개발자가 뭐 100명, 뭐 200명 이렇게 돼서 뭔가 문제 더 해결을 잘 이게 더딘 느낌? 어려울 그럴 때? 때? 네. 그럴 때 그런 게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저 그럼 궁금한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케팅 쪽에 있었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하지 않으면서 섹시한 카피 뭐 이런 거라던가 되게 세련되면서 안정적인 막 아무튼 되게 불가능한 주문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개발자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거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데 네. 어떤 비슷한 프로젝트 서비스가 있어요. 그가 비슷한 네. 카테고리에. 네. 근데 이제 외국의 굉장히 큰 기업에서 만든 서비스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몇 없다 보니까 거의 플랫폼당 하나 정도? 한두 명 네. 정도니까 그거를 이제 똑같이 만들 수 있느냐. 거기서 만든 서비스를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조금 막막하긴 하죠. 왜냐면 일단 기술력이 문제도 있고 리소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막막하긴 하죠. 그게 조금 진짜 안 그런 좋긴 해요. 주문들을 하는구나. 엄청 들어오죠. 왜냐면 또 네.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주문도 있죠. 빨리 잘. 그쵸. 많은 대표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착각이라는 단어 좀 너무 공격적인가? 아무튼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복지는 우리 회사대로 하고 결과는 대기업처럼 내달라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물론 우리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아주 좋아요. 아까랑 많이 다른데? 아니야 우리 회사는 좋아. 어. 대신 그러면 네.
그 장점이 하나가 더 나오는 게 그렇게 네.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네. 꿈은 크게 가져라. 네. 서울대를 갈 생각해야 연고대라도 간다. 아. 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고3 때. 네. 아, 그쵸, 그런 그쵸. 것처럼 저희도 그런 무리한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의 네. 최선을 다하기는 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성장을 좀 빠르게 해요. 다른 곳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떤 한 분야만 특화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거나 뭐 서비스를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이 프로젝트 끝났는데 이 사람이 이만큼 성장해 있는 거야. 그게 진짜 눈으로 보이는 거는 스타트업이 그게 엄청 센 것 같아요. 와, 그렇겠다. 물론 그런 대기업에서도 데스크들. 또 각자- 하나의 프로덕트를 이제 끝까지 완수해야 해야 되는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맞아. 어떤 아. 하나의 조각만 내가 채워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를 온전히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장점은 또 있죠. 그게 굉장히 그렇겠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혼자 만들어 본 거. 그거 자체가 엄청난 재산이라서. 네. 맞아. 그건 진짜 돈 그러니까-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이죠. 이 프로덕트 하나는 진짜 온전히 내 거였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긴. 생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끝나면 음. 이거는 내 자식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는 프로덕트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이거를 좀 더 키우고 싶고 뭔가 더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도 커질 수 있죠. 더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오너십이.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어떤 한 분야, 어떤 뷰를 이쪽 서비스만 이렇게 만들다. 그러면 오히려 스타트업보다는 그런 마음은 조금 덜 들지 않을까. 그쵸. 뭐 그럴 수 소위 있죠. 말하는 다들 있잖아요. 기계의 부품이 되는 것보다 작게라도 내 기계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쵸, 그쵸. 더더욱 기술 쪽이시니까 더 그런 게 와닿으실 거고. 저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 게 아까 얘기 나온 김에 복지 얘기 나왔잖아요. 네. 개발자로서 스타트업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지 되게 특이한 것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그게 스타트업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뭐 스타트업들마다 문화가 다 따로 있고 뭐 근태 문화라든지 뭐 아니면 뭐 워크샵 아니면 뭐 안에서 주어지는 간식 제공 뭐 이런 것들 네. 아니면 기기 제공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긴 한데 음, 저는 되게 운이 좋은 편이라서 네. 여태까지 개발자 생활을 하면서 근태의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 되게 운이 좋았죠.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고 네. 그냥 진짜 안 나와도 돼요. 재택이 대박이다. 무제한이라서. 물론 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사 재택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이제 재택이 무제한이어서 근데 이제 재택이라고 하면은 뭐 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출석은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거를 해야 되고 내 그날의 트래킹을 좀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슨 작업을 했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냥 전날에 재택한다고 하면 끝이에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트래킹을 안 해. 오. 대신 이런 그 자유를 주어주는 대신 이 사람들에게 책임감은 확실히 따르죠. 네. 뭐 자꾸 우리 회사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스타트업들마다 좋은 게 많죠. 다른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뭐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는 데도 있고. 근데 이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스타트업만을 위한 거? 지분? 근데 스타트업이 지분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지분이 아마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물론 지분을 나쁘게 표현하자고 하면 지금 줄 현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미래 가치를 주겠다 맞아. 인 건데 그렇게 많이 하죠. 진짜로 잘 돼서 지분으로 엄청 성공한 분들도 실제로 봤어요, 많이. 그런 게 이제 한 방이 있는 거죠. 대기업보다는. 그쵸. 대기업에서 지분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뭐 스타트업에서 주는 만큼의 퍼센테이지로 주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그 지분을 받으려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회사를 키워야죠. 그러니까요. 네. 완전 나에게 달려 있는 거네. 실제로 그 퍼센테이지만큼. 재밌다. 근데 거의 숙박까지 할 수 있을 만큼 막 샤워 시설이나 이런 것도 해놓는 경우 많지 않아요?
꼭 아니더라도 뭐 대기업이나 특히 이런 데는. 근데 아, 그 여기에- 말은 즉슨 야근하라는 거지. 사실. 아, 여기 할 말이 있는 게 어. 회사에 놀러 갔는데 라꾸라꾸 침대나 샤워실이 네. 있다. 네. 아, 당장 뛰어나와야지. 거기는. 아우, 어떡해, 그거. 아 그러네. 아 그 정도까지. 근데 뭐 사실 저 복지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게 되게 관점이 달라지는데 대기업의 복지는 돈이에요. 맞아요. 대기업의 복지는 그냥 돈입니다. 근데 뭐그 외에는 맞는 말이야. 사실 뭐 딱히 돈 외에 없다 정도인데 스타트업은 진짜 되게 다양하거든요. 사실 돈이 좀 덜 하니까 돈이 좀 더 없으니까 다양한 좀 방식으로 좀 만족감을 주고자 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뭐 같이 팀원들끼리 식사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저희 회사도 그러고 있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은 아침에 늦게 나오는 날 뭐 이런 날 있고 뭐 여튼 그런 식으로 좀 더 정서적 만족감을 주려고 하는 복지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그 역시 돈은 대기업이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에서 대기업보다 많이 주는 스타트업들도 많아요. 오. 그건 또 제나토리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 객관적 연봉 테이블을 보면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쵸? 뭐 성장을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그치, 정정을 할게요. 그거는 소수인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스타트업의 장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나의 의견을 개진해서 내가 여기에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을 가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 정도일 것 같은데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내가 온전히 하나의 프로덕트를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비유를 해보자면은 대기업이면은 나는 이 자동차의 손잡이 하나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건데 이제 스타트업에 가면은 내가 완전 뭐 중형 세단은 못 만들어도 장난감용 RC카 정도는 내가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치. 자동차라는 비유 거는 좋다. 자동차라는 건 어쨌든 굴러가는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RC카를 하나 만들어 봤으면 나중에 조금 더 역량을 키워서 그리고 큰 그림을 보게 되고 더 좋은 위치에 가게 되면은 운전한 차를 내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애초부터 큰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손잡이만 왜 그래? 손잡이만 언어의 만들어 온 맛을 사람이면은 이제 그게 어떤 자리에 가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맞아. 아직도 RC카 만들고 있습니다. RC카 여러 대 만드셨잖아요. RC카 많이 만들었죠. 그쵸.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 연봉을 물어보잖아요, 이직할 때. 네. 사실 연봉을 물어보는 거는 뭐 그 다음에 연봉을 책정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커리어라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의 실력, 이 사람이 그 전 회사에서 얼마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비교했을 때 연봉 테이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커리어는 내 자식들이 몇 명인가예요. 네. 그 RC카가 아까 전에 그 그래님이 얘기했던 RC카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RC카가 지금 저랑 같은 경력을 갖고 있는 저보다 더 훌륭하게 개발을 잘해서 뭐 대기업에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더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 개발자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나는 더 여러 군데 분야에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보았다. 물론 그쪽은 당신이 잘하지만 약간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맞아. 뭐 거기 가신 분들 중에 스타트업에서 계시다가 그 야곱님이 말한 걸 발판을 삼아서 글로 꽁충 뛰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맞아. 네. 그게 큰 제일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 베스트지. 네. 베스트지. 진짜.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뭐 비유를 해보자면은 공장에서 그냥 이제 바퀴만 만들던 사람, 손잡이만 만들던 사람은 아무리 거기서 오래 일해도 큰 그림을 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그려보기에는 내가 만약에 그 안에서 팀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돌아가면서 또 해보면 좀 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음. 큰 조직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음.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보기에는 쉽지 않은데 스타트업에서는 내가 이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를 완성하려면 이것도 저것도 내가 다 해봐야 되고 어떤 A to Z의 큰 그림을 봐야 되고 물론 정말 이제 하나만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만드는 그 차에 비해서는 좀 엉성하고 조금 삐그덕거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의 큰 프로덕트를 완성해보고 그걸 굴려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쨌든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그거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조직으로 가서 내가 그 큰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 하나하나 맞아. 조립은 너네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어떤 조립품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그림을 그려줄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그렇게 좀 경험을 많이 쌓고 바로 큰 곳에 중역으로 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쵸. 진짜. 와, 비유의 마술사야. 아, 저는 비유의 맙수사인데. 아재 오, 개그 라임의 마술사였어 방금. 오, 아, 그렇네. 뭐 아무튼 근데 사실 그 장단점이 둘 다 다르긴 해요. 저는 맞아요. 뭐 맞아요. 대기업을 먼저 가는 거를 추천할 때도 있고 스타트업을 먼저 가라고 추천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잘 어울리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판단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뭔가 좀 더 주도적으로 야망이 있으시면 스타트업을 네.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망을 펼치려면 그 베이스를 갖춰야 되거든. 뭐 어디 하나 꿀리면 안 돼. 저 그런 궁금한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5에 들어올 때 내가 스타트업을 차리고 싶은데 차릴 깜냥은 안 되고 용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좀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면서 그중에 월급이 밀리지 않을 것 같은 스타트업을 가보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한창 막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막 확장해 가던 차에 내가 그 지점이 생기는 거를 보고 패스트5를 결정해서 입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뭐 월급이 밀리지 않고 나오고 있고 그런데 사실 내가 그런 부분이 중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월급 안 밀리는 거 중요하고 아무리 아하. 스타트업이더라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개발자로서는. 이거 네, 진짜 중요하다. 중요한 문제죠. 네, 중요한 문제인데 궁금해. 그래님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정한 스타트업이잖아요. 어쨌든 스타트업을 결정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대기업이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건실하게 갈 수 있는 스타트업도 충분히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무조건 스타트업이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너져 가는데 가는 거는 저도 그렇게 추천하진 않거든요. 그 월급을 밀릴 정도의 그런 데를 가는 거는 사실 좀 전 별로예요. 내가 창업자가 아닌 이상 내 인생을 거기에 그렇게 갈아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요. 뭐냐면 안정적인 걸 원해서 대기업을 꼭 고수를 해야겠다. 그리고 조금 더 처음부터 높은 페이를 원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고수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반대의 의견을 보일 때가 더 많거든요. 뭐냐면 그 리스크라는 거 아니면은 내가 내 기량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는 앞으로 되돌릴 수 없는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전해보지 않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정말 뭔가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고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 사실 도전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어쨌든 뭐 대기업이 좀 안정적이라서 나는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좀 들었는데 세상에 안정적인 직장은 없어요. 내가 가가지고 그렇지. 아파서 책상 한 3달 비어 있으면은 그 회사 나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안정적인 게 어딨어요. 맞아. 저는 맞아. 내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안정적인 방법이지 어디 안정적인 곳에 내가 속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명언이다, 뭐 명언. 젊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뛰어들어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게 오히려 나중을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자꾸 계속 꼰대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꼰대여가지고 그런 질문을 너무 받은 환영해. 적이 있어요. 많아요, 되게. 네. 형, 저는 초봉이 그래도 대기업이 높으니까 거기에 도전을 할래요. 물론 이제 저도 월급이 밀리는 수준의 스타트업이면 당장 때려치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그게 맞고 내 시간 버리고 그 사람들 시간 버리는 거예요. 물론 예전 여행 박사 같은 경우는 네. 직원들이 돈을 모아갖고 그걸 막고 그-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성공을 했거든요. 어, 그런 케이스는 이상적이지. 정말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거는 좀 논외로 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연봉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들어가는 후배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지금 누구를 부양해야 되냐, 한 달에 얼마씩 꼭 누구한테 줘야 되냐, 그거 아니면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잠깐만 그 역지사지만 해보면 너한테 저런 돈을 줄 것 같냐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은 고민을 해요. 조금 그렇게 막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이제 저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네들한테 그 돈 주는 게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넨 가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 그래요. 너가 뭐 150을 받든 200을 받든 너가 가능성이 있고 너가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 좋은 사수 만나서 돈 받으면서 학원 다니라고 생각하라고. 네. 돈이 나오는 학원인 거야. 진짜 중요한 포인트다. 네. 왜냐면 젊을 때 돈 많이 벌면 좋죠. 기분 좋지. 막 초봉이 막 5천, 6천 막 이렇게 찍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한테. 와, 나보다 많이 벌어. 와, 부럽다.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잖아. 근데 그런 것보다 저는 조금 어릴 때 개발자는 한 3, 4년 차, 5년 차까지는 저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밑에서. 아니면 더 많은 걸 해봐야 된다고. 진짜 그때 밤 안 새우면 나중에 8년 차, 9년 차, 10년 차 됐을 때 그때 뭐 했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할 수 있었던 CS 공부나 다른 뭐 백엔드 공부나 이런 거를 못한 거를 지금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하기도 싫고 내가 굳이 왜 해야 되지? 지금 먹고 살기 괜찮은데? 그냥 한계가 생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냥 돈은 저는 아직 굳이 내가 막 진짜 급해서 돈이 너무 필요해. 뭔가를 뭐 빚을 많이 졌어. 그걸 갚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면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한번 그 리스크, 그러니까 인생 리스크를 걸어보는 거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진짜.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연봉 걱정과 월급 걱정은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연봉 걱정이 된다면 연봉 걱정은 사실 그거는 기회를 돈 주고 사는 거고 저도 그런 게 많거든요. 돈 나오는 대학원이라 생각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 좋다. 네, 돈 주는 대학원이다 생각하고 다닌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봉으로서는 이제 기회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월급이 걱정이 된다. 월급이 안 나온다. 그거는 뭐 당장 뛰쳐나가도 뭐라 할 말은 없겠지만 그거는 생각할 것도 아니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기획 지금 서비스 기획자로서도 어떤 전향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쪽으로서의 커리어도 생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도전이라 하면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것도 거의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준 스타트업이잖아요. 그죠? 네, 스타트업이니까 가능한 거고 실제로 대표님이랑 면담을 한 적도 있어요. 나는 보직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개발자가 많이 없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개발자도 하고 기획자도 해라. 이게 보통의 대답이긴 한데 네.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만약에 진짜로 설득력 있게 다가가서 나는 이걸 이렇게 바꿔보고 싶고 이렇게 했다 하면은 대기업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제가 보직 변경이 됐겠죠. 제가 디자이너였잖아요. 네. 디자이너에서 개발자로 된 계기도 그런 거였고 스타트업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 맞아. 제가 맞네요. 만약에 뭐 대기업으로 디자이너 커리어를 시작했다면 지금도 디자인하고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아예 IT 업계를 떠나서 다른 데서 오뎅 팔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누구나. 그래서 그런 해석되는 기회가 있는 곳이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너무 스타트업만 계속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대기업 얘기도 따로 해야겠네. 대기업 분들 모셔가지고. 그러게요. 또 오늘 또 뭐 토픽도 스타트업의 개발자 라이프였으니까 또 싸워봐야지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는 막 이러면서 그래도 이거는 이거지. 그쵸. 약간은 이렇게. 맞아. 어떤 선택을 해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사실. 맞아.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더 슬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다 그리고 장단이 있고. 아까 연봉 얘기 나왔는데 연봉은 결국 연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슷해져요.
저는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그 물론 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정말 뭐 내가 엇나가고 게으르지만 않으면 대기업들이랑 연봉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거는 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저같이 그러니까 능력 자기가- 없는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당신은- 대기업은 에이. 회사를 지금 가면은 지금 최고의 FA인 사람이 대기업은 이 연봉 테이블이 어쨌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상승이 되는데 스타트업은 진짜로 내가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정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차로서 비빌 수 있는 그런 언덕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대기업은 연차로 비벼보고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스타트업은 정치 행위들이 많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난 여기에 몇십 년 뼈를 묻겠다라고 생각하는 맞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야. 이것도 사실 있어. 정치질을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아남고 싶고 승진하고 여기에서 싶어서. 조금 더 승진하고 싶고 하는 건데 스타트업에서 내가 아무리 승진해봐야 팀장이고 아무리 승진해봐야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승진 뭐 욕심 없어. 그리고 내가 여기 10년 20년 갈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지금 열심히 내가 할 일만 하다가 그리고 옆에 있는 애랑 프로덕트 잘 만들어서 내 스펙 쌓아가지고 다시 이직하면 난 뻥튀기인데 왜 여기 10년씩이나 정치질하면서 있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솔직히 논리적이다. 스타트업에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원래 할 게 일 안 없어서 하고 하는 거야. 싶어서. 할 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능력만 조금 더 키우고자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어쨌든 보상은 확실히 올 수 있는 곳이 스타트업 세계인 거고 제나토리님처럼 그렇게 정진하면서 능력을 키워오면은 저렇게 대기업 역전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의 한계를 이제 느꼈다 나 이제 여기 못 있겠다 하고서는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운이 좋은 그래서- 겁니다. 야곱님 뻥치지 마세요 진짜. 진짜 야곱님 너무 겸손에 돌이 넘으셨네. 지금 약간 우리 뻥으로 가고 회사에서 계셔. 만약에 야곱님 뽑는다 그러면 저 바로 팽일걸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그럼 있어. 제가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랑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제나토리님 진짜. 여태까지 고생하셨고 새로 이제 야곱님 오시니까 나가주세요. 아니 아까 그렇게 회사 좋은 회사라면서요. 그 좋은 회사는 그런 짓 안 해요. 할 것 같은데. 여튼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나 같은 애를 쓸까? 그리고 나는 솔직히 그냥 따박따박 나오는 거 그냥 좀 이게 뭐 비하는 뜻은 아니고 난 그냥 그 편이 더 편하고 난 그렇게 있는 게 더 좋아라고 하면은 대기업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맞아요. 더 좋은 선택은 이제 뭐 공무원이란 선택지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맞아. 나는 내가 진짜 열심히 한 만큼 보상도 받고 싶고 조금 더 이렇게 하나의 온전한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고 싶고 뭔가 정말 내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스타트업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진짜 그 희열감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프로덕트 이게 완성에 진짜 내가 만든 이 앱을 지하철에서 쓰고 있는 맞아요. 그 희열감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약보다 더한 거죠, 이거는. 그쵸. 와 진짜 그렇겠다. 엄청 저는 좀 경험이 많아요. 그렇게 본 게. 이렇게 그래서- 쓱 보고서 뭐야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나 이렇게 뭐- 궁금하다. 물어보고 네? 싶은데 이렇게 빤히 보고만 있어. 이러고. 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실제로. 진짜? 이거 우와. 어때요? 음. 네. 그랬더니 근데 그거는 사실 그랬더니 뭐 그냥 괜찮다고 하죠. 뭐 근데 제가 개발자라고 밝히기는 좀 그렇고 뭐 그냥 이거 저도 뭐 다이어리 같은 거 필요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 뭐. 근데 이제 그것도 있다. 대기업에서 그 스타트업의 장점을 조금 느껴보고 싶으면 그냥 개인 앱을 하시면 돼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시간 쪼개서 대기업을 다녀도 시간을 쪼개서 개인 앱 같은 걸 만들어 보면은 그 스타트업에서 한다는 그 A to Z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고요 요새는. 근데 이제 뭐 스타트업에서도 이제 개인 앱 다들 또 많이 만들죠. 그쵸. 스타트업에서는 아주 그냥 신나게 만들죠. 그쵸.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내 실력이 또 금방금방 올라가니까 다음에 이직할 때 한 장씩 붙여서 또 가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다 보니까 사실 대기업에서는 내가 아무리 개인 앱 많이 만들고 경험 있어봐야 어차피 대기업에서는 정해진 연봉 테이블대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냥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거 만들었었고 이런 경험이 있다 하면은 뭐 심하게는 2배씩 뻥치기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쵸. 오, 나도 그러고 그래요? 싶다.
와. 그러니까 그렇게도 뭐 되는구나. 정말로 이제 내가 열심히 한 걸 보상받고 싶다 하면 스타트업이 훨씬 더 저는 좋은 선택지 같아요. 그래서 예전만큼 막 약간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밤에 막 밤새 가지고 철야하고 맨날 뭐 등대다 뭐다 이렇게 해서 하는 음. 스타트업들이 요즘에는 뭐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온다지 않는 보장도 수도 안 있다라는 되고.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뼈를 갈아 넣어서 스타트업을 한다 그럴 일은 사실 정말 맞아요. 초기 단계 정말 동아리 형태가 아닌 이상은 뭐 조금 그래도 사람을 구인합니다라고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조직이라면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많다고 해봐야 한 뭐 1, 2년 그 정도에서 멈춰야지 그 이상 계속 철야를 하는 회사다 그럼 거기는 이제 있으면 안 되는 회사고요. 그런 지금 딱 이건 거니까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음. 저분들이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이거 QA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일정이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정한 그 다 같이 수평적으로 정한 데드라인이 있고 그거에 맞추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자신들이 부족함을 찾고 이렇게 나가면 좀 창피한데 아까 이제 그 좋게 말해서 창피한데 뭐 대놓고 말해서는 저 이거 못 낼 것 같아요. 쪽팔려요.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하는 거니까 저는 저분들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되게 인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분들한테 저는 이 아궁이도 원래 집에 살라 그랬는데 남아서 이제 회사에서 주는 법인 카드로 맛있는 걸 사드렸죠. 네. 그래서 저런 분들이 저는 되게 나중에 잘 되지 않을까? 더 저보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잘 돼서 좋은 데 가시면 꽂아달라고. 아, 그런 좋은데 것도 가셔서 저 커뮤니티 매니저 필요하시면 저 싱글에 불러주시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팀장님이 너무 좋았는데 팀장님이 이 조직을 떠나면 그냥 다 같이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제가 진짜로. 그랬습니다. 음. 제 첫 개발자 데뷔한 회사에서 3번을 옮겨 다녔어요. 그 팀 자체가 6명, 7명이었나? 7명이었는데 7명을 회사들이 다 사줬어요. 그 네. 팀 통째로. 통째로. 그래서 이 회사에 갔을 때 어떤 조직, 이 회사에 갔을 때 어떤 조직, 이 회사에 갔을 때 어떤 조직. 그렇게 됐었었죠. 그래서 제가 이직한 회사는 5개지만 실제로 제가 발로 한 이직은 2개인 거죠. 3개인 거죠. 3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약간 드라마 같은 팀장님인 거예요. 이제 우리 팀원들 다 걷어주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외부에서도 봐도 너무 드림팀이라서 그렇게 데려갔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개발자 직군에서는 좀 다른 직군에 비해서 좀 잦은 편인가요, 그러면? 저는 잦다고 생각해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팀 자체가 간다기보다는 네. 뭐 사수 정도 데리고 가는 거는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고 먼저 가서 자리 좀 만들고 나서 데리고 오는 형식도 되게 많았고. 그렇구나. 왜냐면 자기랑 핀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쪽이 특히. 그쵸. 호흡이 맞아야 되니까. 하긴. 그리고 이제 적은 인원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효율이 잘 나와야 되고 효율이 잘 나오려면은 손이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명이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한 명이 약간 삐그덕 거려도 그냥 좀 보충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스타트업은 대부분 이제 뭐 맞아요. 적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그 손이 맞지 않으면 효율이 진짜 반토막 이상이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팀끼리 옮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2-3명이 맞는 사람들끼리 옮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정말 잦다고는 할 수는 없어도 이제 흔히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다른 직군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아까 전에 딱 말씀하신 게 딱 그게 포인트네. 대기업 같은 경우는 티가 안 나요. 이게 진짜 중요해. 티가 안 나. 하지만 이쪽에서는 한 명만 잘못을 해도 그게 너무 티가 나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서로 누가 좋은데 가면은 이직을 땡겨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고 그 사람도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가게 되면 서로 추천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레퍼런스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네. 다른 직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 사람이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런 퍼포먼스가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아까 뭐 싱그레님이 코딩 테스트를 보냐 뭐 하냐 이런 질문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사실 검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여기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잘해. 근데 이 사람이 나 이 사람 되게 잘하던데요? 한마디 하면 그냥 이거는 그치. 게임 끝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이렇게 잘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그 땡겨오는 되게 게 재밌다. 대기업 네. 같은 경우는 땡겨와도 네. 다 검증을 다 해야 돼요. 비슷하게 해요. 어느 정도. 추천서를 써주든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해도 물론 진짜 높은 직급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런 걸 뭐 안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야곱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이 잘해요 여기서 그러면 저 친구가 나랑 같이 일하던 친구인데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인데 진짜 잘한다 그럼 면접 없이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네. 맞아. 그만큼 조금 뭐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네. 전 근데 그만큼 유연하기도 네, 하고. 맞아 유연한데 전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주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되게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자연주의. 자주. 약간 너무 웃었다. 대기업을 다니는 것보다는 좀 더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직도 쉽지 않고 내가 거기에서 한번 그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그 역할 이상의 다른 것들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만큼 그 조직을 탈피하기 어려워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직도 자유롭고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뭐 제나토리님이 얘기했듯이 저 회사는 뭐 재택근무도 자유롭고 내가 책임만 지면은 뭐든지 조금 더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대라고 하면 그곳에 맞게 내가 또 가서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복지였으니까 돈 빼고는 이제 내 자율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는 사례가 많고 그리고 뭐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또 약간 동아리 같은 분위기가 있다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또 사람 좋으면 훨씬 더 같이 자유롭게 뭐 와 우리 뭐 MT 가자 뭐 아니면 뭐 워크숍 가자 해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 더 재밌는 워크숍 이런 것도 기획해서 스스로 가볼 수 있고 한데 대기업에서는 OT랑 워크숍에서 회장님 찬양가 부르고 뭐 피켓 들고 막 이런 데서 전 진짜 문화적 충격을 시게 받았거든요. 와. 진짜 난 못해. 거의 뭐 세뇌당해서 나오더라고요. 뭐 주변에 친구들 보니까 거의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근데 이제 약간 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 직장 그 하나를 위한 중심적인 삶이 세팅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뭐 우리 회장님 뭐 이러는데 걔가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 신격화되고 그렇게 피켓 들고 환영해 줘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전 그런 거보다는 정말 내가 내 프로덕트를 아까 제나토리님 동료분들처럼 쪽팔리지 않게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사는 그런 편이 나에게도 더 좋은 보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조직의 이름 뒤에 내가 숨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를 내가 그냥 만들어놔도 이거는 대기업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내 책임자 이름이 나가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 기획이 잘못되거나 뭐 해도 사실 대기업 안에서 좀 가볍게 뭐 처분받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스타트업에서는 진짜 내 이름 걸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뭔가 내가 더 많이 버리고 내가 더 감당하고 내가 더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기회가 더 많다라는 게 네. 장점인 거죠. 네. 그렇죠. 뭐 기회도 기회를 많고. 사는 거네요, 진짜. 기회가 자산인 거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제나토리님처럼 이제 대기업 연봉 정도 우수울 정도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 너무 재밌다. 네. 이제 진짜 나는 진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을 좀 초빙해서 얘기 나눠봐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저는 대기업을 가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쵸, 맞아. 아, 그분들은 또 허락 받고 나와야 돼서 좀 어렵지 않을까. 아, 맞다. 어딘가 대표를 하고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네. 있겠다. 아니면 뭐 음성 변조 거시기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넥슬라이스나. 복면 패널. 응. 복면 패널에서 그냥 진짜 복면가왕처럼. 까는 거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아, 근데 거기도 좁아서 누군지 네. 다 알 거예요. 저희가 감당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음. 그러면 대기업보다 스타트업이 짱인 걸로. 뭐 억울하면 네. 나오세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스타트업이거나 그런 게 아니면 이런 방송도 어떻게 방송이랑 그 유튜브 채널도 어떻게 하겠어요. 항변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댓글 렛츠고. 네. 뭐 이제 와. 또 동아리 활동처럼 하면서 연애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아, 많죠. 아, 근데 사실. 요즘엔 대기업에서도 사내 연애 많이 한다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 그죠? 워낙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약간 네. 대기업은 내적으로 많이 하고 이제 스타트업들끼리 좀 교류가 있어요. 또 공용 그래요? 오피스라든지 어허. 아, 뭐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짝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도 돼요? 약간 남자 셋 여자 셋 분위기인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약간 뭐 보는 공용 눈이 많이 vs. 없으니까 아. 좀 더 친할 수 있는 거죠. 약간 뭐 대기업 같은 데서는 회사 내부에서는 야 이런 거는 못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좀 친해지면 그게 눈살 찌푸리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 저는 눈살 찌푸려지는데 하면 안 됩니다. 존중해줘야죠. 야가 어딨어. 아, 그런 야가 아니죠. 야, 이런 거죠. 이런 거? 야! 이게 아니라. 네. 야, 이런 거? 야, 이런 거. 진짜 아까 공유 피스 그-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한쪽은 개발자 팀이 많았고 한쪽은 이제 개발자 플러스 디자인 쪽이셨나 기획 쪽이셨나 이렇게 아무튼 마케팅 하는 영상 쪽에 회사셨어요. 그런데 그 두 회사가 딱 벽 하나, 유리벽이죠. 유리벽 하나 놓고 붙어 있었는데 되게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막 서로 A4 용지로, 유리니까 보이잖아요. A4 용지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아. 어. A4로 붙여놓고.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개발자네. 그러니까 누구처럼. 너무 귀엽지 않아요? 누구처럼. 오늘 점심 뭐 먹어요? 이런 거 붙여놓고 막 같이 먹으러 가요. 뭐 노래 뭐 듣냐 뭐 약간 그러고 뭐 그랬나? 뭐야? 뭐지? 아무튼 되게 귀여웠어. 그리고 막 서로 과자 같은 거 문 앞에다가 막 놔주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이럴 수가 있구나 싶었죠. 그 봐봐요. 그 뭐야. 스타트업 드라마에서도 그 연애 막 하잖아요, 많이. 맞아요. 근데 진짜 대표랑 저기 CTO였나? 대표랑 같은 사 내에서 정말 그 주요 의사 결정자인 사람이 연애를 하는 것과 그냥 뭐 동료 정도의 뭐 약간 동료와 동료가 연애를 하는 것 그리고 뭐 어떤 팀원과 팀장이 연애를 하는 것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뭐 이거는 대기업도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쵸. 차이점이 그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고 또 아까와 같은 결국에는 그 얘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동아리냐 아니냐를 구분하게 되는 그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것으로 넘어오는 그 경계를 잘 유지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말하는 차이점은 좀 다른데 절대 스타트업에서 사내 연애를 결혼까지 하지 않으실 거면 하지 않는 게 더 맞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맞아. 예전에 저 다니던 회사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되게 사내 연애를 했는데 헤어졌어. 인원이 12명밖에 안 돼요. 팀이 그래. 빠개지죠. 팀이. 맞아. 회사가 망가져. 회사가 회사가 망가져 버리는 거야. 맞아요. 그게 또 한 명만 안 나가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한 명만 나가냐? 그것도 아니야. 아니야. 둘 다 나가. 그러면 힘들어 진짜.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지. 맞아요. 이것들이 왜 연애를 해가지고 여기서 그나마 럭키한 경우는 팀이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회사가 커져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쵸. 그러니까 스킨십이 굉장히 많을 때 스킨십이라는 건 진짜 그 스킨십이 아니라 그 느낌 아시죠? 네, 사람과 그런 사이에 업무적인 스킨십이 많아질 때는 정말 쉽지 않다. 진짜 헤어졌는데 일 같이 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잖아요. 진짜 스타트업일 때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가지고요. 자, 상상을 해봐요. 지금 그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그러니까. 수지랑 남주혁이 헤어져. 와, 나 진짜 그 내가 삼선택 그 끝나는 생각하면서 거야. 내가 진짜 소름이 돋다. 얘는 어떡하려 그러나? 이게 제가 다 아슬아슬하다니까요. 어. 막 회의하다가 내가 설명해줄게. 그러고서는 손을 잡고 끌고 나가더라니까. 이게 그 둘의 문제는 뭐 사람과 야. 사람이겠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러니까.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그래. 그 가족을 힘들게 안 됩니다. 만들고 안 이렇게 됩니다, 안 되는 돼. 겁니다. 이게 진짜 드적 허용. 드라마적 허용입니다. 갑자기 기승전 연애 얘기로 그러니까. 진짜 재밌네. 오늘 제가 너무 재밌네. 네. 뭐 제가 그런 얘기네. 초반에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억지로 좀 짜냈어. 아니 억지로 짜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짜는 건 아닌데 이게 우리가 약간 그런 환상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렇죠? 뭐랄까 이게 뭐 스타트업이면 다 로켓을 타고 뭔가 되게 그 한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조금 이 스타트업이 커지면 내가 한 자리에 앉아서 막 되게 뭐 인터넷 신문에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꿈을 일단 버리는 게 가장 저는 그러니까 버린다기보다는 그거는 그게 사실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정말. 되게 굉장한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고 스타트업에 뛰어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나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겁나 열심히 살고 있으면 나는 겁나 크게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거기서 대기업 남부럽지 않은 연봉과 그리고 뭐 내가 좀 더 내 삶을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훨씬 더 많이 부여받게 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대를 가지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 뭐 사람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리겠지만 아까 제나토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책임질 사람이 없고 내가 그래도 뭔가 완전히 하나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럼 무조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에 있다가 스타트업에 뭔가 임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일을 스타트업 와서 잘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고 반대로 근데 스타트업에 있다가 대기업에 가서 훨씬 빛을 많이 발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내 그 능력을 좀 더 키워서 확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전 또 좋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혀를 쫓지 말고 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해서 좋을 것들을 보는 편이 더 낫다. 그런 거죠. 오케이. 이게 오늘의 마무리 멘트죠? 그렇게 됐네요. 네. 저도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사실 저희가 항상 기술적인 얘기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이런 얘기로 풀어나가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좀 그래님이 얘기해갖고 제가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 사실 정리를 못 해와서 좀 주제가 왔다리 갔다리 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 스타트업의 장단점도 말씀드렸고 저희는 스타트업이 좋다라는 의견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거는 한 번은 스타트업에 내 인생을 한번 살짝 담궈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경험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정리를 안 해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정말 기습적인 질문 그때 나오는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너무 답변을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진짜 오늘이야말로 그전에는 개발자분들이랑 얘기하는 느낌이 들었고 오늘은 진짜 뭐 동네 오빠 2명인데 개발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누나 되게 아니었어? 재밌었고 저기요 스님 저기요 스님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오늘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스타트업에 다니잖아요. 스타트업에 다니는데 개발자는 아니지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정말 어디나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또 개발자든 개발자가 아니든 모두에게 통하는 그런 원칙들이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최고의 복지였나? 아무튼 내 능력을 키우는 게 뭐였지? 내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그 복지라고. 그래갖고 복지라 그랬나? 아무튼 그게 저는 뼈를 때렸네, 뼈를.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하고 싶든 뭘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필요할 것 같고. 진짜 오늘 명언과 명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캐주얼한 대화들로 시작해서 하는 거 저는 앞으로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네요. 너무 꼰대 같은 소리 많이 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가 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 나도 아우. 딱히 좀 그래요. 근데 왜냐면 저는 꼰대스러움이 어느 정도는 저희보다 필요하다 선배들도 생각해. 많은데 그렇죠. 선배분들이 보면은 되게 우스울 수도 있어요. 음. 너네가 뭘 마- 알아? 약간 야, 이렇게 말년에 퇴직해보니까 대기업이 짱이더라. 이런 선배들. 맞아. 해보니까 대기업이 좋더라. 막 이러고 제가 막 죽기 전에 비석에 대기업 가라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저희도 뭐 끽해봐야 10년 좀 더밖에 안 했으니까 네. 뭐 그러니까 와서 좀 말 좀 해주세요. 저희 댓글도 많이 해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얘기 많이 하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공유까지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억울한 대기업 분들 와서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모든 판단은 듣는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스스로. 같아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